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결혼 2년 차, 저는 평범한 행복 속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쓸데없는 말다툼도 없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조금 좁았던 신혼집에서 벗어나 드디어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이사 서류를 정리하면서 전입신고에 필요한 등본을 꺼내 확인하고 있었죠. 남편 이름, 제 이름, 그리고 잠깐 제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등본 하단에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 하나 더 적혀 있었어요. 김, 관계 양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턱 하고 멎는 것 같았어요. 양녀라고요? 남편한테 딸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입양한? 저는 멍하니 그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인가 싶어서,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명백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양녀라는 단어가. 우리는 연애 2년, 결혼 2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입양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 애초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동시에 온갖 생각이 동시에 밀려들었어요. 왜 말 안 했지? 언제 입양한 거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잡고 있던 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 결혼의 시작이었나요? 제가 믿었던 그 평범하고 성실한 남편은 사실 이렇게 큰 비밀을 품은 채 저와 결혼한 사람이었던 걸까요? 이런 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그날 제가 알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손에 쥔 서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표정을 봤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굳더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목소리만큼은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이게 뭐야? 남편은 현관에 선 채로 굳어 있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로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설명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그냥 미안하다고. 저는 그 짧은 사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정말 딸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사이에 놓인 탁자 위로 그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양녀라는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8살 때 입양했어. 다문화 가정 아이였는데 사정이 복잡해서 내가 맡게 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8살이면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기 1년 전이었어요. 그 말은 즉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에게는 이미 딸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애 2년, 결혼 준비 기간, 그리고 결혼 후 2년. 도합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변명은 그거였어요.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타이밍이 단 한 번도 맞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말할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 본가에 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본가라고요?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다고요? 그럼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 갔을 때도, 명절 때 고개 숙여 인사할 때도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던 겁니다. 남편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고 아마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알고 있었을 그 사실을요. 왜 말 안 했어? 널 잃을까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의 그 말은 솔직한 고백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제 선택권을 완전히 빼앗았다는 고백이기도 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입양한 딸이 있다는 사실을, 그 아이가 시댁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남편은 그 권리를 제게 주지 않았어요. 제가 알면 결혼을 안 할까봐, 제가 떠날까봐, 그래서 숨긴 거예요. 저는 속고 결혼한 거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알고 있을까? 혹시 결혼식에 왔던 그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주말마다 남편이 나갔던 그 시간들. 친구 만난다고, 볼일 있다고 나갔던 그 시간들이요. 주말에 파스타집 한다고 했을 때, 혹시 그때? 남편의 표정이 또 한 번 굳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맞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남편이 친구 만난다고, 볼일 있다고 나갔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딸을 만나러 간 거였어요. 저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TV 보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파스타집에서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파스타집 사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만 빼고, 정말 저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비밀.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비밀 생활에 끼어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있었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은 정말 그 사람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처음부터 남편의 반쪽만 보고 살았던 걸까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속았다는 생각, 배신당했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택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몸이 아픈 건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정말 아팠으니까요.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는 혼자 남은 집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젯밤이 대화가 맴돌았어요. 28살 때 입양했다는 말, 시댁에 아이가 있다는 말, 주말마다 파스타집에서 만났다는 말. 그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초기 남편이 갑자기 약속을 미루거나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라 일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혹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해했죠. 하지만 사실은 딸을 만나러 간 거였어요. 저와 데이트하는 중간중간 남편은 자기 딸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이제야 이해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파스타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사장님 계세요? 네, 전데요. 누구시죠? 김 아내인데요. 혹시 우리 남편이 여기서 아이를 자주 만났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걸 이제 아셨구나. 네, 맞아요. 자주 왔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파스타집 사장님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서글펐습니다. 입양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훌륭한 일이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를 맡아서 키운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그걸 숨겼다는 거였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결혼 전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그 아이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야 제가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결혼을 할지 말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친구들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혼자서는 판단이 안 섰거든요. 친구 하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입양한 거면 괜찮은 거 아니야? 오히려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친구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결혼 전에 말했어야지. 너한테 선택권이 있었어야지. 두 친구의 말 모두 맞는 것 같았어요. 입양은 좋은 일이에요. 남편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걸 숨긴 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배우자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거니까요. 저는 두 감정 사이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배신감으로 무너지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아이 만날 거야? 응.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니까. 책임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유독 무겁게 들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뭐죠? 남편의 새로운 책임인가요? 아니면 부차적인 존재인가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만약 나중에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하면? 아니면 재산 상속 문제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와 남편의 딸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남편이 만든 비밀의 세계가 이제 제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꼬여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집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가 계속 걸렸어요. 남편의 설명이 매끄럽지 않았거든요. 28살에 입양했다는 말, 다문화 가정 아이를 맡았다는 말, 그 모든 게 진짜일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까지 야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물어볼 게 있어요. 이가 딸 입양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응, 맞아. 그 애가 28살 때 입양했어. 다문화 가정 아이였는데 사정이 복잡해서 우리 아들이 맡게 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입양이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입양기관 같은 곳에서 돌봐주고 있어. 우리 아들이 도와주고 있고. 며느리, 미안해. 아들이 결혼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그 애가 너 잃을까봐 무서워했나 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입양한 딸이라고만 말했어요. 다문화 가정아이를 도와주고 있다고요. 하지만 뭔가 계속 이상했습니다. 그 위화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진실을 우연히 마주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또 볼 일 있다며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파스타집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15, 16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가까운 골목에 몸을 숨겼습니다. 세 사람은 파스타집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고 남편에게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여자는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남편과 아이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보내는 그 여자의 모습이 어떻게 봐도 입양기관 직원이나 보호자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엄마였어요. 친엄마가 딸을 아빠에게 보내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다문화 가정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게 한국인이었어요. 남편과 똑같이 생긴 눈매, 똑같은 코,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아이를 입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는 어떻게 봐도 남편과 닮아도 너무 닮은 한국인 아이였어요. 그리고 저 여자는 아이의 친엄마였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남편과 아이가 파스타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입양이 아니에요. 저건 명백하게 친딸이에요. 그리고 저 여자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는 그냥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28의 착한 마음으로 어려운 아이를 입양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훨씬 오래전에 아마 고등학교 때쯤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지금까지 숨겨왔던 거예요.
입양이라는 말로 포장했던 그 진실이 이제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파스타집 앞에서 봤어. 여자랑 아이랑 있는 거.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입양이 아니지? 친딸이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제 나온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남편이 16살 때예요. 그때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 여자는? 그때 사귀던 애. 아이 엄마.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2번 거짓말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긴 것. 2번째는 입양이라고 거짓말한 것. 시어머니도 알아? 응. 그럼 왜 어머니는 입양이라고만 말씀하신 거야? 내가 부탁했어. 입양이라고만 말해달라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 친구들도 파스타집 사장님도 모두가 남편의 거짓말에 동조했던 거예요. 저만 속았던 거였습니다. 나한테 선택권이 있었어야 했어. 결혼 전에 알았어야 했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아니, 잠든 척했어요. 실제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구나. 남편은 저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고, 그래서 거짓말로 저를 묶어둔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할 때 저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다녀올게라는 말도 없이 남편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습니다. 결혼 2년 차. 그동안 저는 평범한 행복 속에 산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남편이 쌓아올린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16살에 낳은 딸,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주말마다 이어진 만남, 그리고 입양이라는 거짓 포장. 남편은 저한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어요. 연애할 때도, 프러포즈할 때도,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 그 아이랑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처음으로 거짓 없는 눈빛이었어요. 내가 아빠니까. 그 애한테는 내가 전부야.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딸을 사랑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감 있는 행동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뭐가 되는 걸까요? 남편의 삶에는 이미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딸이 있었고, 전 여자친구와의 연결고리가 있었고, 주말마다 이어지는 만남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제가 끼어들 수 없는 남편만의 세계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말했어요. 그래도 책임지려고 하잖아. 요즘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또 다른 친구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말했어야지. 그건 기만이야. 내 선택권을 빼앗은 거라고. 저도 알아요. 두 말 모두 맞다는 거려. 남편은 딸에게 책임감 있는 아빠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게는 불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만약 제가 이 결혼을 계속한다면 앞으로도 남편은 주말마다 딸을 만나러 갈 거예요. 전 여자친구와도 계속 연락하겠죠.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딸이 더 크면 대학 등록금은, 결혼 자금은, 상속은, 우리가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와 남편의 딸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였다는 것. 제가 알 권리가 있는 사실을 4년 동안 숨겼다는 것. 지금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남편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제 선택권을 되찾을 것인가? 솔직히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그건 온전히 제 몫이라는 것. 이번에는 아무도 저 대신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 전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순간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